저희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고. 아까 그 19금도 녹화된 거죠? 네. 그러면 아주 너무 좋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입시 읽어주는 엄마요? 예. 그게 뭐예요? 사조직인가요? 저희가 그냥 네. 이제 그 단체 엄마들 네. 그 입시 이제 저희는 보냈어요. 여기는 네, 이제 예비 학교를, 고1이고 대학을 다 저희는 이제 보냈고. 대학을 다 그러셨구나. 보냈고 제가 대학을 보낸 엄마로서 이제 저는 또 그 교육 기자를 한 20년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많이 네. 다니면서 이제 학부모님들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듣고 예. 또 강의도 하고 하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결국 지금 요즘에 이제 입시에서는 더더구나 수학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그 유튜브를 그 하게 된 게 이게 어머니들의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오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후배 학부모님들한테 좀 공유하자. 예. 그리고 뭐 시행착오 어머니들이 후배 어머니들이 입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걱정이 때 입시 걱정이죠, 뭐.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입시 때문에 행복하고 입시 때문에 우울하고. 그쵸. 맞아요. 내가 시험 잘 보면은 금방 좋았다가 못 보면 너무 많이 봤어요. 옛날에 외고 열풍 불어서 여기에 네. 정말 여기 분당이 그 외고 열풍이 제일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랬구나. 2005년 6년 이때.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일찍 결혼한 친구의 그 딸이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저 얼마 전도 아니에요. 불과 한 3시간, 4시간 전에 단톡방에 내일 원서를 쓰는데 공대를 가고 싶은데 이 점수로 좀 학교를 높여서 문과 침공을 할까 아니면 이과로 보낼까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당장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친구를 보고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1년 전부터 우리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 맥주 한잔 하자 그래도 죄 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아. 진짜로 안 나왔어요. 내가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 너희들 만나서 맥주를 마시면 되겠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예. 경건하게. 맞아요. 아니 근데 저도 애를 대학 보냈지만 저도 한 6년 동안 여행을 안 갔어요. 가족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행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왜 여행을 안 가십니까? 맥주도 먹고. 여행도 가야죠.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이렇게 제가 학부모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애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냥 차라리 야 니네 인생인데 너 대학 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면 애들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아주 그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이해하지만 너무 그래버리면 또 역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너무 살얼음판 걷듯이 살고 그렇게 해서 부담을 갖게 돼요 학생들이. 맞아요. 진짜 이거 좋아하지 않아 엄마를.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애도 그게 느껴지지. 맞아요. 너무 막 전전 공부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진짜 부담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학교의 색깔 아니면 수능 성적이 진짜 행복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라는 것도 또 동시에 알고 있으니 얘네들은 정말 모든 기회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닥달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이제 몸담고 있는 입장이지만 너무가 이해되면서도 또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제일 고민인 것도 또 수학이고 엄마들이 수학자라면 되게 뭐 좀 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입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영어는 뭐 절대평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하나로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떠들고 막 하니까 근데 또 잘못된 그러니까 언론의 그 보도 방향이 또 너무나 잘못된 것도 또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뭐 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불리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확률과 통계를 다 맞으면 뭐 불리할 것도 없거든요.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의 선택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가 팩트예요. 그렇죠. 미적분 선택자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팩트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한테 유리한 게임인데 이거를 잘못해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보다 미적분 선택자가 더 유리하다. 그거는 만점에 한해서 만점 중에서 표준 점수가 미적분이 한 3점 정도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하면 망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아무튼 뭐 제가 허심탄회하게 정확히 그거를 정리하면 선택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맞아요. 지금 선생님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치.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일부 불리한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선택 자체가 불리한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과에서 다 맞는 거에 미적분에서 하나 틀린 것보다 나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이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언론에서 하도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우리 애는 머리가 문과 머리인데 어쩔 수 없이 미적분을 해야 돼. 그치 승재야? 이렇게 물어보는 너무 답답한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올라가서 뭐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여기를 이제 선택할 때가 보통 고2 정도부터 선택을 네. 하거든요. 네, 그렇죠. 분당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그렇죠. 네. 저는 분당의 우물한 개구리다. 예. 근데 예. 보통 그 수학의 이렇게 분수령이라고 하는 게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네. 전에 엄마들이 가장 걱정이 많아요. 이제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절대평가라서 한 40% 이상이 다 A를 주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A를 받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40% 정도라고 하면 4, 5등급 나와요? 4등급, 40%가 4등급이니까.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냥 뭐.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가 4, 5등급을 받는 거를 엄마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정말 편편이 다 깨지는 게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이 완전히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죠. 그 중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또 너무 똑같은 얘기. 정말 정말 항상 몇 년 선행해야 돼요. 몇 번 돌려야 돼요. 네.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건데 계속 물어봐. 근데 그만큼 확인하고 두렵다는 싶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의 코미디예요. 아무도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들은 유튜브에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히 이해하고 연습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코미디 같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안 가고 6년 동안 그러는데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누구나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불안해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는 예를 거.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나라의 정의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많지. 그게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학생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고3 때까지 승승장구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중2 학생들은 고1 과정을 하지 중2 과정을 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내가 백날을 떠들어대도 이 영상을 보더라도 또 애한테는 고1 과정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맞아. 옆집에는 고1하고 있는데 내 애만 중요하고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불안하거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뭐 방송에서든지 영상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선행학습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행학습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제대로 하는 거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선행학습을 해버리면 중2 것도 못하고 중3 것도 못하고 고1 것도 못하고 고2 것도 못하니 갑자기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당황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2도 안 돼 있고 중3도 안 돼 있고 중1, 고1 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게 뭐냐면 필수 예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우리 정석, 우리 때 정석 필수 예제를 풀 수는 있어. 그런데 네네. 연습 문제를 못 풀어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애들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본 역사가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선행학습할 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문제풀이를 훈련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이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엄마도 물어보지 않고 아빠도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들도 물어보지 않아요. 너 왜 여기서 판별식을 썼어? 안 물어봐요. 이거는 무조건 판별식을 써야지 2점에서 맞나 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왜 쓰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쓰거든요. 거기서 단 한 명이더라도 왜 판별식을 쓰는지를 물어봐주면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바뀔 텐데 그거를 안 물어보니까 계속 그냥 판별식에 대입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건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개념 가르칠 때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 선행학습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면.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예측하는 거는요. 미분의 시작이에요. 미분을 안 했을 뿐이지 3차 함수, 4차 함수가 x축의 위치랑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게 시작이 2차 함수에서는 미분 필요 없이 판별식인 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 과정을 거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문제는 풀 줄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없는 거네. 네,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풀려고 그랬는데 이게 푼 게 더 빠르댔는데? 그러니까 그게 수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말 잘 듣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생각할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문과에서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도 야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이 그거잖아 그러면 그거였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때서야 고3 돼서야. 얼마나 바보스럽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한번 생각해서 한번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애들 잘못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 애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아니 진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가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물어보는 평가 방법의 잘못이죠. 아무도 왜 이렇게 풀었는지 물어보지 않고 답을 내면 너는 수학을 잘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요. 근데 그건 진짜 맞는 얘기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너 이거 한번 설명해봐.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딱 나오면 너무 기특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답만 찾아내면 잘하는 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얘기를 못한다. 그거를 바꾸면요 누구나 수학을 잘하죠. 근데 완전 공감. 개념을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어요. 개념이 뭐냐면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걸 저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맞아. 네. 자기가 수학을 설명할 수 가르칠 수 없으면 있어야 모르는 돼요. 거죠. 네.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게 애들이 물어보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브라보. 맞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하게 맞아요. 돼. 오늘 영상은 다 찍은 것 같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정말. 네. 와. 왜 근데 음식을 앞에 두고 그냥 천천히 드세요, 그냥 왜 편하게. 먹어야 되는 게 네. 이게 방송의 컨셉이라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 음식 해먹고 음식 놓고 먹으면서 그리고 이 장갑은 닭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세팅할 때 쓰시라고 한 게 네. 아니라. 그래요? 저는 어떤 남자가 섬세한 남자. 선생님. 전 센스티브해요. 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파란색과 블루하고